네, 오늘은 공리법으로 제조를 하는 젤리롤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법으로 제조하는 거품형 케이크에는요, 버터 스펀지 케이크 있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젤리롤 케이크를 만드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사각 평철판에 패닝을 하고 구워서 나오면 식기 전에 잼을 발라서 말아주는 형태로 완성품을 제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준비된 재료 중에서 계란을 그람수대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늘 계란을 680g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람수에 맞춰서 680g 계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리법으로 제조하는 거품형 케이크는 우선 순서가 계란에 거품을 풀어준 후에 설탕과 소금, 그리고 오늘 배합에 물엿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엿도 함께 넣어주도록 할게요. 계란은 흰자, 노른자를 완전히 풀어서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흰자, 노른자가 완전히 풀리면 이때 설탕 전체 양을 다 넣어주시고요. 소금, 그리고 물엿까지 함께 넣어주세요. 이때 물엿은 설탕에 호흡하고 함께 계량하시면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자, 설탕, 소금, 물엿을 계란 안에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시고요. 이때 계절이나 작업장의 온도에 따라서 중탕이 필요하면 중탕을 진행하는 시기도 설탕과 소금과 물엿을 넣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중탕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란 노른자 안에는 지방 성분이 있는데요. 이 지방 성분이 계란의 거품, 흰자의 거품이 오르는데 조금 더디게 올라주는 방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란의 온도를 높여주면 그러한 요소들이 조금 제거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작업장의 온도가 차가울 때는 이렇게 중탕을 이용해서 계란의 온도를 좀 높여주는 중탕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하거나 불꽃이 바깥으로 나오면 계란이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죠. 자, 이제 믹싱기로 가서 계란의 거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계로 와서요. 기계 믹싱을 시작할 건데요. 원하는 부피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거품을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품이 다 올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란의 거품은 너무 많이 오르면 반죽의 부피가 두껍고 결이 거칠고 식감이 좋지 않겠죠. 반대로 거품이 많이 오르지 않으면 부피가 작아서 딱딱하고 잘 말아지지 않는 케이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정 공기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손가락 2마디를 깊숙이 찔러서 그 반죽이 바로 떨어지면 너무 무겁고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적당한 상태가 되겠죠. 자, 다 올려진 거품은 바로 꺼내면 거품의 그 크기가 일정치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으로 낮춰서
기공을 고르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거품을 정리하면 처음에 거칠었던 기공들이 점점 정리가 되면서 훨씬 더 결이 곱고 균일한 기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공기를 다 정리한 계란 반죽에 밀가루와 나머지 재료를 넣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밀가루는 지금 베이킹 파우더하고 바닐라 향을 함께 섞어서 채쳐 섞도록 할게요. 가루는 2번에 나눠 넣도록 할게요. 밀가루를 흩뿌리면서 가볍게 섞어주세요. 이때 밀가루가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까지 완전히 들어 올리면서 밀가루를 계란 반죽에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날가루가 날리지 않으면 주걱에 조금 힘을 주시고요. 울퉁불퉁한 밀가루 반죽을 매끈하게 풀어주세요. 자, 먼저 넣었던 밀가루가 다 섞이면 이제 나머지 밀가루를 마저 넣도록 할게요. 자, 역시 2번째 밀가루도 조심스럽게 섞되 되도록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밀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날가루가 날리지 않으면 조금 더 힘을 줘서 반죽을 매끈하게 풀어내시고요. 아직 덜 섞인 가루가 있는지 가장자리 바닥을 확인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제 저는 가루가 다 섞였기 때문에 마지막 재료인 우유를 넣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유는 계절이나 작업장의 온도에 따라서 살짝 중탕을 해서 온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우유를 넣고 우유가 반죽에 잘 섞일 수 있도록 충분히 저어주세요. 이때 반죽에 너무 충격을 가하면 계란의 거품이기 때문에 금세 삭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반죽이 죽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우유를 섞어주세요. 자, 재료가 다 섞이면 반죽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때 반죽을 떨어뜨려서 반죽의 무게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다가 천천히 그 리본 모양이 사라지면 적절한 반죽의 무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저는 팬닝을 하고 무늬를 내서 오븐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팬닝을 할 때는요, 평철판에 전량의 반죽을 다 부어주시는데요. 평철판에 깔 종이에 모서리를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대로 각을 맞춰서 종이를 재단해주세요.
자, 종이가 재단이 되면은 이제 내용물을 부어줄 건데요. 내용물은 전량을 다 부어줍니다. 자, 이때 붓고 난 옆면에 붙은 반죽은요, 이렇게 얼룩얼룩하죠. 요거는 따로 무늬를 낼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철판에 부어놓은 반죽은 이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반죽을 내 모서리로 골고루 보내준 후에는 다시 한번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바닥을 쳐서 바닥까지 계란 반죽이 잘 들어가도록 한 번씩 쳐주세요. 자, 반죽을 가볍게 쳐서 윗면을 좀 정리하시고요. 이제는 반죽에 무늬를 낼 반죽을 모으고 여기에 캐러멜 색소를 섞어서 색톤을 맞춰주세요. 자, 조금씩 추가하면서 색톤을 맞춰주시고요. 너무 흐리거나 너무 진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색톤을 조절한 이 캐러멜 무늬는요, 비닐 짤주머니나 종이 짤주머니에 담아서 무늬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밑면을 조금 잘라내서 캐러멜 무늬의 두께를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온 거품을 조금 정리하고, 무늬를 낼 때에는 내가 처음에 말아 들어갈 앞부분 3분의 1은 무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무늬를 내는 데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무늬를 내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자, 이제 무늬를 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무늬를 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가로로 저어주기를 하면서 무늬를 완성합니다. 자, 이때 저어주기를 할 때는 이 젓가락이 반죽의 바닥을 찍지 않도록 중간쯤에서 저어주기를 해주세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오븐 앞에서 가볍게 한번 탁 치시고요. 아랫불 160, 윗불 180에 시간은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븐에 넣어 볼게요. 자, 이제 내용물이 다 익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윗색깔 그리고 바닥색을 살짝 들어서 갈색이 됐는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 익은 케이크는 냉각판에 옮겨서 한 김이 날아가고 잼을 발라서 말도록 할게요. 자, 평철판에 있는 케이크를 냉각판에 반을 걸치시고요. 얘를 살짝 기울이고 종이를 잡아당겨서 냉각판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이렇게 냉각판에서 한 김이 나갈 동안 잼 그리고 면포를 이용해서 말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이때 가장자리의 옆면은 종이를 살짝 떼놓으시면, 뜨거울 때 떼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말 수가 있겠어요. 자, 롤케이크의 한 김이 날아가는 사이에 우리는 면포를 준비하는데요. 면포가 준비가 되면은 물을 묻혀서 물기를 탁탁 제거를 하고 면포를 깔아주시고요. 면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종이에 기름을 칠해서 면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포는 수험자 준비 사항이니까 면포는 개인별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면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수험자들한테는 기름과 종이가 지급이 되니까 상황에 맞게 롤케이크를 말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롤케이크는 지금 이 젤리 롤케이크 안에는 어떤 식용유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은 배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식히게 되면 잘 말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김만 날린 상태에서 바로 말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때 겉껍질이 너무 덜 익어도 뒤집어서 잼을 말려고 하는 그 사이에 껍질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윗껍질의 색깔이 잘 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나치게 많이 구우면 이 바닥과 껍질이 뻣뻣해서 잘 말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굽기를 잘 조절해서 꺼내 주셔야겠어요. 자, 그리고 지급되는 잼은 약 200g의 잼이 지급이 됩니다. 얘는 접착의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자리 먼저 잘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잼을 가운데로 발라서 접착의 활용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 때는 이 롤케이크를 마는 사이즈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지급이 되니까 지급되는 봉을 이용해서 말 준비를 해주시고요. 말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캐러멜 무늬를 냈는데 앞부분에 말려 들어가는 부분은 무늬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저는 앞쪽에 무늬를 내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앞에서부터 말아가야 이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시고 뒤집으셔야 되고요. 그게 너무 헷갈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전체를 다 무늬를 내셔도 좋습니다. 자, 냉각판과 빵을 같이 잡으시고요. 이 앞쪽에 봉이 들어갈 부분을 약간 남겨놓고 이 케이크를 걸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뒤집어 주는데 빵과 판을 함께 잡고 빵이 중간에 꺾이지 않도록 한 번에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옆면의 종이를 이미 다 떼놨기 때문에 그대로 물을 뿌리지 않고 바로 껍질을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급되어진 잼은 가장자리부터 발라서 접착을 할 수 있도록 펴발라 주시고요.
이때 젖은 면포에 빵의 껍질이 붙어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잼을 발라서 말 준비를 맞춰주세요. 자, 잼이 골고루 다 발라졌으면 봉을 면포 아래로 깔아서 집어넣어 주시고요. 처음에 말아가는 그 앞부리를 약간 점선의 형태로 이렇게 자국을 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제일 안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 제일 바깥 부분은요, 말을 좀 잘 듣도록 살짝 잡아주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말아보도록 할게요. 손은 자꾸 움직이지 마시고요. 빵에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봉이 닿는 케이크의 옆면이 끝까지 봉과 함께 닿아서 이 부분이 같이 들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자국을 내놓은 이 두 선을 한 번 꺾고 두 번 꺾어서 앞쪽으로 쭉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쪽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모양이 고정될 수 있는 살짝 시간을 주시고요. 몇 초만 지나면 바로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케이크는 시험장에서는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냉각판에 종이를 깔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르지 않기 때문에 옮길 때 파손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옮기는 방법은 손바닥 밑으로 케이크 살짝 밀어내고요. 다시 손가락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윗면에 손이 케이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안쪽으로만 넣어서 그대로 들어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옆면이 잘 말려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젤리롤 케이크가 완성이 됐고요. 단면을 잘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젤리롤 케이크도 이렇게 공리법으로 제조를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공리법은 계란의 거품을 흰자 노른자를 함께 올려내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젤리롤 케이크는 이렇게 계란의 거품을 같이 올린 후에 구워내고요. 구워낸 후에 잼을 발라서 말아주는 형태의 성형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젤리롤 케이크를 통해서 거품형 케이크를 제조해 보았습니다.